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큰 마음 먹고 찾아본 박정희 대통령 생가. 한 시대의 흔적이 이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전직 대통령 중 여전히 선호도 1위를 차지하는 인물 박정희 대통령. 저 역시 꼬마 시절 그의 이름을 신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군복 차림의 근엄한 얼굴, 그리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그 시대엔 대통령이 곧 나라였고 신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인물을 만든 땅,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와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1917년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잠시 일하다 만주군관 학교로 떠났습니다. 그 선택은 훗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되었죠. 대통령이 태어나 20살 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사랑채와 토담집, 마당의 우물까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체는 허물어져 대통령 시절 새로 지은 것이며 지금은 사랑채만 남았고 한 평이나 될까. 박정희 공부하시던 작은 방은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우측의 창고 같은 건물은 대통령이 생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들의 숙소라고 합니다. 흙냄새와 볕이 어우러진 이 풍경 속에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정략결혼이었고 유경수 여사는 나중에 만나 함께한 인연이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께서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지도 비판받지도 않았던 시대였죠.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만큼 지도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베일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라는데 왜 이렇게 왜소할까? 호롱불을 밝히고 대통령이 공부하던 한평 남짓한 공부방입니다. 저 사진은 오전에 제가 봤던 금오산의 대폭포이네요. 지만 그네 그녀의 모습입니다. 초가집은 본체가 무너지기 전의 모습이고요. 대통령의 생가의 모습은 저랬습니다. 생가 방문 시 사진인 듯 합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은 지금도 찬사와 비판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떠나 한 인간의 삶으로 바라보면 그에게도 두려움과 책임 그리고 열망이 공존했을 겁니다. 구미의 초가집과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 지도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그는 분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준 것. 그 시작은 아마도 이 구미의 작은 마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찾아 떠나는 이 길 위에서 저는 분명 한 인간의 뜨거운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추모관이며 저도 국화 한 송이 놓고 왔습니다. 대통령 한 번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가시지 않으시고 편안한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다 가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생가 옆으로는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가 걸어온 발자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그가 생전에 사적으로 사용했던 벤츠 자동차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자체는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시선이 몰릴 듯 멋져 보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당시 재봉틀 앞에서 일하던 여공들, 격리사원, 공작기계 앞에서 땀 흘리던 노동자들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손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겠죠. 저는 그 장면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면 그 결단을 현실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기억도 없으시죠? 박정희 대통령. 기억도 없으시죠? 왜요? 왜 기억이 없어? 우리 새마을운동하고 총사로 다니고 다 했는데요. 올해 저 젊어 보이는데? 예? 젊어 보이는데 그때 아닌데? 아예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라 막 총사로 다니고 막 일어나서 막 하고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다리 놓고 뭐 하고 철도고 뭐고 다 대통령이 했잖아요.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또 다른 진열장 안에는 외국 순방 중 선물로 받았던 순금 열쇠 등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상징적인 물건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배고프고 가난했던 국민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위쪽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변천사를 기록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초록 지붕을 세우고 스스로 길을 닦으며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시대의 열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전시관의 규모나 내용은 다소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남긴 거대한 흔적에 비하면 이 공간은 너무 조용했고 마치 한 시대를 정리해버린 듯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의 땀과 의지가 지금의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으니까요. 대통령은 독재자이면서도 해국자였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억눌렀던 권위주의 통치는 분명한 역사적 비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려 했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현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기반을 다진 건 어쩌면 그 시대의 고된 선택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늘 두 얼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억압의 시대였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억의 책임 아닐까요?